그렇죠? 나빠졌으면 나빠졌지. 그러면은 곡물, 저류 이외에, 주식 이외에 다른 그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서 칼로리 보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칼로리 섭취량은 다른 영양, 다른 식품을 통한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식료품비, 식품비를 얼마큼 지출했는지 그 자료를 보도록 하겠는데요. 맨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게 곡물, 그 주식을 살 때 그 지출한 비용, 식료품비 중에 이제 주식비를 보면은 좀 전에 봤던 칼로리와 비슷하게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. 불변 가격입니다. 뭐 가격은 계속 변동을 할 텐데 1935년 가격으로 통일시키기 때문에 그 가격의 어떤 변동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보정을 한 겁니다. 아래쪽에 다른 식품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. 그 아래 그래프 중에서 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육류, 뭐 소고기나 돼지 같은 그런 육류들, 그다음에 어패류, 그 생선, 뭐 조개와 같은 어패류, 그다음에 기타 가공식들, 그 맨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. 조금 뭐 증가하는 것 같지만은 큰 차이는 없죠.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거는 1930년대 이후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, 저건 어떤 종류의 식료품비인가 하면은 주류 연초비입니다. 술, 담배 소비는 어떤 이유인지 1930년대 이후에 그게 증가하고 있고, 그 비용 때문에 전체 식품비는 좀 증가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 우리 칼로리 섭취하고 영양과 관련되는 그런 비용은 아닌 거죠. 그러니까 그 주식을 통한 칼로리 섭취는 줄어들고 나머지 것들은 뭐 변화가 있어봐야 별 변화 없다. 종합해서 보자면은 영양 상태가 악화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타당한 해석이겠죠. 그렇죠? 또 일제는 위생시설을 많이 공급을 했다. 그래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.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. 대표적인 게 상수도입니다. 수도 보급을 했다. 실제로 일제시대를 통해서 상수 보급이 늘어나곤 있습니다.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급수를 받은, 수도 공급을 받은 그런 가구수입니다. 그런 호수입니다. 1910년대 초에는 불과 몇만 호에 불과했는데 1940년 무렵이 되면은 거의 30만 호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. 근데 이런 그 급수 공급을 받은, 상수도 공급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일본인들입니다. 일본인들 세대수가 표시되어 있죠. 물론 일본인들 중에서도 상수 공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, 조선인들 가운데 초기부터 조선의 뭐 부자들이든지 친일파 같은 사람들은 뭐 초기부터 그런 혜택을 받았겠죠.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전체로 봐서 조선인들은 별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짐작만이 아니라 뭐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이 되는 것이, 설사 저런 상수 공급을 다 조선 사람들에게 베풀었다고 하더라도, 보십시오. 1940년 이제 해방 직전에 30만 호가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, 조선 인구 해방될 무렵에 한 뭐 2,500만, 3천만 명이라고 치면은 그 세대수로 따지면 한 500만, 600만 세대쯤 되겠죠. 그러면 30만 호는 불과 한 5%, 6%밖에 되지 않죠. 전부 다 조선인들에게 공급했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5% 남짓, 그 정도 되고 90%, 95%는 전혀 상수 공급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. 물론 그 외에 우물 개선을 좀 하고 그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큰 위생 상태 개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요컨대 영양 상태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으면 악화됐고, 위생시설의 보급이라는 것도 극히 일부분에만 돌아갔던 것이고, 의사 양성 또 뭐 병원 시설의 어떤 그 확충,
이런 걸 하긴 했지만은 조선인들이 그 혜택을 받은 것은 거의 없었다. 그런 걸 보면은 일제가 주장한 것과 달리 조선인들이 계속해서 일제시대에 의료로부터 소외가 돼 있었고, 일제의 어떤 조치에 의해서 건강 상태가 개선됐다는 그런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이죠. 조금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 만연했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1919년, 20년, 2년 동안에 걸쳐서 콜레라가 식민지 조선을 크게 휩쓸었습니다. 바로 3.1 운동이 일어나던 그 1919년이었어요. 이 19년에 보고된 환자, 이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일본 사람들 환자, 사망자 수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, 따라서 신뢰성이 인정되는 그런 수치인데요. 19년에 환자 수가 한 16,000여 명, 사망자는 11,000여 명, 치사율이 68%입니다. 그러니까 콜레라에 걸렸다 그러면은 뭐 태반이 사망하는 거죠.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었던 시절이니까요. 그냥 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병이기 때문에 물 관리를 해서 예방하는 정도지, 일단 환자가 생기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이제는 뭐 콜레라가 거의 발생하지도 않고,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 뭐 생겼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지만은, 이 시절, 일제시대, 또 해방 직후까지도 콜레라는 뭐 걸렸다 그러면 태반이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. 1920년에도 환자가 한 24,000여 명, 사망자가 한 3,000명, 그래서 치사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56%. 여전히 아주 무서운, 이 2년 동안에 조선 반도를 이제 휩쓸었던 그런 무서운 병이었고, 지금 이 기사는 1920년에 두 번째 해에 유행하던 것을 보도한 그런 기사입니다. 경성에 살던 그 시민들이 호열자 콜레라에 포위된 상태다,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일제가 나름대로 이 콜레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, 조치를 취했다 그래 봐요.